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이스트 문일철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송경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이제 정치학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하면 풀어볼 수 있을까? 과연 정치학의 어떤 주제들을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이제 가지고 왔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주요 깊게 말씀드릴 논문은 제가 이제 썼던 뉴럴 아이디얼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해당 국회의원의 이제 정치 성향을 이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자.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이 왜 그 법안에 찬성을 하고 반대를 했는지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연구였고요. 그 외에 제가 쓴 논문들은 아니지만은 이제 여기 뒤에 세 개는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이제 좀 굉장히 저에게는 흥미로웠던 연구들이라서 네, 그 중에 한 가지를 일단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Who Supported Obama 논문은 우리가 이제 대선이나 총선에서 선관위에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뭐 서울 지역에서는 뭐 문재인의 지지율이 몇 프로였고 부산에서는 이제 또 문재인의 지지율이 몇 프로였는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유권자 개별적인 레이블은 우리가 얻지 못하지만 그렇게 서울이라는 하나의 그룹, 부산이라는 하나의 그룹에 대한 레이블은 이제 선관위에서 발표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그룹 데이터만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남성은 과연 문재인을 몇 프로 지지했는지, 또 서울에 있는 여성은 몇 프로 지지했는지, 그런 서브 그룹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추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네, 그 외에 아래 두 가지도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연구라서 이제 정치학 분야에서 어떻게 머신러닝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구는 이제 뉴럴 아이디얼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인데요. 먼저 이제 정치학 분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치학 쪽에서도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요새는 이제 공개되고 정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가브트랙 U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또 어떠한 국회의원들이 어느 지역구에서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모아놓고 있고 그게 비슷하게 한국에 대해서도 데이터들이 이제 모아져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분야를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공개하는 거에 떠나서 정제해서 이제 뭐 B2B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피스컬 노트 같은 경우는 해당 특정 법안이 올라오면 특정 법안을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을 법한 이제 기업의 인사들에게 자동적으로 전송을 하고 해당 법안이 찬성될지 또는 이제 통과될지 아니면 이제 기각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공개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정치학 쪽에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계량 정치학을 한번 풀어보자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면은 과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롤콜 데이터가 무엇인지 특히 계량 정치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제 정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롤콜 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콜 데이터라 함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뭐 국회의원과 같은 이제 특정 대표자가 이제 해당 법안에 대해서 이제 찬성 또는 이제 반대를 한 이제 기록을 나타낸 건데요. 다음과 같은 이제 법안이 있다고 하면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각 국회의원별로 이제 찬성 또는 반대를 한 이제 이런 기록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롤콜 데이터는 이제 꼭 머신러닝이 아니더라도 정치학 분야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었던 데이터인데요. 주로 이러한 롤콜 데이터를 통해서 주로 연구되어 왔던 분야는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아이디얼 포인트를 추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디얼 포인트라 함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선호도 또는 성향을 수치화한 것을 이제 아이디얼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호도 또는 성향은 이제 뭐 국회의원별로도 성향이 다를 수 있고 또 사람이 아니더라도 법안이 있으면 해당 법안이 이제 특정 주제에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그렇게 법안에 대해서도 성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하게 한 사람당 하나의 성향만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는 사람마다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진보적, 뭐 교육에 대해서는 뭐 보수적 이런 식으로 주제 토픽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시로 아이디얼 포인트는 이렇게 우리가 성향을 수치화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아이디얼 포인트를 이제 추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치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아이디얼 포인트 추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비교 정치학과 이제 뭐 국제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얼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좀 더 이제 우리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써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에 집중을 했고요.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제 우리의 실제로 정치 성향이라는 게 국회의원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정치 성향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개개인별로 나의 성향에 맞는 뉴스 기사를 이제 보기도 하고 나의 정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을 이제 팔로우하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치 성향이 이제 국회의원들의 정치 성향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국회의원의 정치 성향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정치 성향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정치 성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자. 좀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그러한 이제 절차를 한번 이해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가 저의 처음 연구 주제를 잡기 전에 목표였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법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그런 절차를 이해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 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연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러한 연구가 이제 정치학 분야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주제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한 연구 분야도 이제 나오고 있는 추세였고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얼 포인트, 즉 정치 성향이 글로벌하다고 이제 가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U라는 정치인이 하나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D라는 특정 법안도 이제 하나의 정치 성향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XU라는 정치 성향과 AD, 법안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이 비슷할 경우에는 찬성할 확률이 높다로 모델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에 이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토픽별로 다룰 수 있다, 분야별로 정치 성향이 다룰 수 있다 해서 저렇게 이제 XU랑 AD를 이제 벡터로 표현한 이제 모델이 뭐 정치학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법안을 우리가 한번 잘 모델링해서 법안의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법안의 토픽을 우리가 좀 추출해서 우리가 좀 더 해석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보자를 그런 취지로 이제 12년도 닙스에서 이제 레이블 LDA라는 모델을 통해서 토픽 모델링을 하고 이러한 토픽을 활용해서 이제 투표 예측을 하는 모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발전된 모델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토픽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워드를 이제 클러스터링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텍스트가 있을 때 이제 비슷한 워드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건데, 그러한 클러스터링을 할 때 이제 제너러티브 프로세스 관점에서 특정 토픽이 있을 때 그 토픽에서 해당 단어가 나올 확률을 이제 확률적으로 모델링해서 이제 토픽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토픽 모델링은 이제 워드를 클러스터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아래 두 개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법안을 좀 더 잘 해석해서 우리가 투표하자에 집중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뭐 있긴 했지만은 이제 정치학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그런 가정들을 아직은 다 담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학 분야에서 이런 아이디얼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이제 특히 이제 법안을 모델링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제 이런 이제 뭐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디얼 포인트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제 법안 모델링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고, 이런 아이디얼 포인트는 이제 원 디멘션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다른 멀티 디멘션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안을 모델링할 때 이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모델링할 때 법안만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원들 간의 네트워크 정보도 이제 같이 활용해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한 이제 네트워크 정보가 이제 시메트릭이 아니라 이제 일방향적일 수도 있다.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얼 포인트와 이제 네트워크, 즉 국회의원의 정치 성향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전부 다 고려해서 보팅을 예측해야 된다. 법안을 예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가정을 담기에 이제 기존의 모델들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정들을 보다 잘 담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졌던 이제 퀘스천은 다음과 같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디얼 포인트를 한번 일단 추정을 해보자. 각 정치인과 각 법안별로 이제 각 분야별로 아이디얼 포인트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자였고요.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들 간의 네트워크, 의원들 간의 이제 보팅 패턴에 있어서의 시밀러리티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추정해보자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첫 번째에서 국회의원 이제 개별적인 정치 성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 간의 네트워크.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결합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네 번째 포팅을 한번 예측해보자입니다. 즉 여기서 세 번째 결합을 할 때 과연 국회의원별로 또 법안에 많이 영향을 받는, 법안과 본인의 정치 성향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보팅을 좀 더 중시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비율도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자가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자 했던 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과연 국회의원이 왜 해당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를 했는지, 그러한 이제 법안 투표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론을 이제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법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뭐 법안의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법안의 토픽을 이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당 국회의원의 정치 성향까지 고려를 해서 법안과 국회의원의 이제 조합을 이제 저는 콘텐츠 파트라고 이제 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간의 이제 시밀러리티를 본 걸 이제 네트워크 파트라고 둬서 이 콘텐츠 파트와 네트워크 파트를 결합을 해서 우리가 법안을 과연 찬성할 건지 아니면 반대할 건지를 한번 예측해 보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 파트랑 네트워크 파트의 이제 스케일링 파라미터를 둬서 해당 국회의원별로 누가 더 법안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누가 더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법안을 투표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정성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제안한 방법론은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고요. 이제 여기 니펜이라는 건 이제 뉴럴 아이디얼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모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법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법안을 모델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모델링할 때 이제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게 되는데, 토픽 모델링에서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왔던 거는 이제 LDA와 같은 이제 뭐 PGM 계열의 토픽 모델링이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다 좀 더 이제 해석이 잘 되는, 보다 성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요새는 이제 딥러닝의 힘을 빌려서 토픽 모델링을 많이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오토인코더가 보통 이제 토픽 모델링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픽 모델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딥러닝 계열의 모델이 크게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스택트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즉 이제 노이즈를 가미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있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뭐 인퍼런스를 위해서 나온 모델이긴 하지만, 이게 뭐 오토인코더의 형태와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제 오토인코더 형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이 제너러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토픽 모델링을 하고 있는 MVDM 모델도 나오는 것처럼 토픽 모델링에 이러한 딥러닝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택트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두 가지를 활용해서 토픽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델부터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 제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과연 뭔가를 생각을 하면은, 먼저 이제 법안 관점에서 제가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법안에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법안의 텍스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백오버 워즈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해당 법안이 과연 어떤 토픽을 다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해당 법안의 각 토픽별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ZDK라는 문서 내에서 어떠한 토픽들이 다뤄지고 있는지를 이제 모델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ZDK는 이제 보다 이제 이러한 법안 자체, 아이템 자체에 좀 더 집중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법안의 찬반 투표를 예측하는 설명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다 이 태스크에 좀 더 집중하된 이제 법안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 ZDK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YDK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ZDK는 보다 이제 워드에 집중하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YDK는 보다 보팅에 집중할 수 있는 법안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법안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게, 해당 법안은 K라는 주제에 대해서 과연 진보적인지 아니면 보수적인지, 그러한 이제 해당 법안의 성향, 그다음에 해당 법안이 이제 얼마나 이제 포퓰러한 법안인지에 대한 이제 베리어블들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하나는 이제 법안에 대한 모델링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또 정치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아랫부분입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해당 정치인이 과연 우리 찬성할 건지 이제 반대한 건지, 과거 기록들이 있어야 되고, 해당 정치인의 각 토픽별 아이디어 포인트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인들 간의 이제 시밀러리티 네트워크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콘텐츠 파트와 이제 네트워크 파트를 이제 우리가 결합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제 해당 정치인은 얼마나 콘텐츠 파트에 영향을 받고 얼마나 네트워크 파트에 영향을 받는지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스케일링 파라미터 알파와 베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에 대한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찬성 또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이제 특정 정치인이 찬성 또는 반대할 확률을 이제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링에 대한 어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XUK라는 건 U라는 정치인이 K라는 토픽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요. ADK라 하면 D라는 법안이 K라는 토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즉 두 정치인과 법안의 정치 성향이 비슷하다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라고 한다면은 찬성할 확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YDK라 하면 이제 토픽의 분포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D라는 법안이 만약에 경영에 대한 토픽인데, 경영에 대해서 두 이제 법안과 국회의원이 비슷한 아이디어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찬성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와 친밀한, 저희 타우, 나와 친밀한 다른 국회의원이 만약에 찬성을 한다면 나도 찬성할 확률이 높아지도록 저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을 이제 기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목적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토픽 모델, 이 목적식을 이제 분해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토픽 모델링과 관련된 분야고 목적식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찬성 또는 반대를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이제 로스 펑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ZDK는 보다 아이템 자체에 특화된 주제 베리어블이고, YDK는 이제 이러한 태스크에 집중화된 이제 아이템의 레이턴트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너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텀을 추가한 것입니다. 즉 YDK라 함은 ZDK의 특징을 잘 담고 있으면서, 즉 해당 법안의 토픽을 잘 담고 있으면서 보다 태스크를 잘 맞추기 위한 레이턴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해서 이제 과연 해당 정치인이 해당 법안의 찬성 또는 반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약간의 변형을 줬습니다. 기존의 모델을 해석하자면은, 기존의 모델에서는 이제 저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모델링이 됐었는데요. 저거를 이제 우리가 다르게 보면은 결국 U랑 D랑 K라는 이제 이런 텐서를 만들고, K라는 디멘션에 대해서 리니어 썸을 한 게 저기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토픽 간의 이제 코릴레이션 정보는 이제 고려가 사실 되지 않고 리니어 그냥 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실 토픽 간에 이제 코릴레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금융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이고 농업에 대해서는 진보적이지만 금융과 농업이 또 같이 나올 때는 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수 또는 진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토픽 간의 코릴레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 K라는 디멘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논리니어티를 추가한 이제 니펜 텐서라는 모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풀려고 한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해당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찬성을 한다면 왜 할 것인가, 반대를 한다면 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사용했던 데이터셋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폴리틱 2013은 이제 기존에 공개되어 있던 데이터고, 이를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16년도까지 만든 게 폴리틱 2016이고요. 그 다음에 폴리틱 2013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 이하의 단어, 10개 이하의 유니크 단어를 가지고 있는 법안도 존재하지만 저는 이제 폴리틱 2016은 이제 보다 좀 더 리치한 정보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즉 텍스트 관점에서 폴리틱 2013은 좀 더 스파르스하고 폴리틱 2016은 좀 더 이제 좀 더 리치한 이제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제가 풀려고 했던 이제 리서치 퀘스천이 4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 4가지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결과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퀘스천 4가지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퀘스천은 이제 각 국회의원과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 성향을 한번 수치화해보자 였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퀘스천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 간의 이제 친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법안 투표에 있어서 그걸 수치화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별로 이제 법안에 영향을 받는 정도와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서 한번 법안을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잘 예측하는지 한번 맞춰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퀘스천은 이제 각 정치인과 각 법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얼 포인트를 이제 예측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특정 법안을 제가 가지고 와서 특정 법안의 이제 해당 법안의 토픽이 어떠하고 해당 법안의 이제 아이디얼 포인트가 각 토픽별로 어떠한지를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파란색은 이제 토픽 프로포션이고 해당 법안의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은 각 분야별 이제 해당 법안의 아이디얼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국회의원 정치인의 아이디얼 포인트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점이 다 이제 각각이 국회의원이고요. 저는 이제 약 1,600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모델링을 했고, 그래서 이제 1,600명이 해당 토픽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또 이 법안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 가정이 만약에 제가 모델링한 게 맞다고 한다면, 해당 법안은 이제 금융과 관련된 이제 토픽이 아주 높고, 금융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너스의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해당 금융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공화당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성향이 금융이란 주제에 대해서 공화당 사람들이 마이너스고 해당 법안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공화당의 사람들은. 네. 실제로 해당 법안에 대해서 이제 92.2%의 공화당이 찬성을 했고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율의 민주당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즉 이제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토픽 모델링과 이제 정치 성향 모델링이 어느 정도 이제 잘 됐구나라고 이제 정성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이제 각 정치인별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보팅 패턴에 있어서의 시밀러리티를 한번 수치화해보자였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좀 더 네트워크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정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인물들 간의 네트워크를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이제 각 정당 내에서 시밀러리티, 즉 친밀도를 본 겁니다. 즉 위에는 이제 공화당 인물이고 이제 아래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이제 친밀도를 본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분석을 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공화당 내에서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초록색 선이 이제 아주 진한 아주 진한 시밀러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점선이 이제 비교적 약한 시밀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장 진한 이제 시밀러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로라 베이커라는 사람과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덩컨 두 명의 인물이 가장 많은 시밀러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에서 저기 빨간색에서 저기 로라 베이커와 이제 존 덩컨이 이제 있는데 실제로 그 두 명은 이제 특히 이제 덩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국회의원이거든요,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로라 베이커도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연임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네트워크 관계에서도 보다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보다 이제 많은 강한 네트워크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성적으로 또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제가 모델링한 게 결국 콘텐츠 파트와 네트워크 파트를 이제 모델링을 해서 같이 결합을 한 건데 각 국회의원별로 콘텐츠 파트에 영향을 받는 정도랑 네트워크 파트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과연 어떻게 다른지 각 국회의원별로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모델링 때문에 이제
콘텐츠 파트에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 이제 네트워크 파트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보팅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과연 이제 국회의원들이 콘텐츠 그 법안에 영향을 받는 정도랑 이제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는 정도랑 평균적으로 어떠할까에 대한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초록색이 나타내는 게 이제 네트워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정도고, 파란색이 이제 법안에 많이 영향을 받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Y축은 이제 국회의원의 명수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네트워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초록색은 이제 사실은 비율이 낮은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즉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제 법안에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법안과 본인의 정치 성향에 맞게 투표를 한다고 추정을 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네트워크의 영향값이 아주 높은 저기 비율값이 0.2가 넘어가는 부분에서 초록색이 오히려 더 많은데, 특정 인물들, 소수의 인물은 법안보다는 네트워크에 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 가지 리서치 퀘스천을 이제 품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법안에 대한 이제 찬반 투표 예측도 이제 가능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제 제 모델이 보다 이제 여러 가지 매저에서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정치 분야에서의 베이스라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 쪽의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모델도 베이스라인으로 가지고 와서 실험을 했고요. 네, 결국에 이제 제가 풀려고 했던 문제는 우리 국회 시스템을 한번 잘 이해해보자. 우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또는 반대되는 시스템을 한번 잘 이해해보자. 라는 건데,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국회의원과 법안의 정치 성향도 잘 알아야 되고, 국회의원들 간의 이제 그러한 인터랙션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법안과 네트워크의 그런 뭐 중요도에 대한 레이시오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모델링해서 이제 리절트에 나왔던 것들, 즉 설명이 보다 좀 풍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가 제 연구의 이제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연구했던 분야고, 그 외에 이제 정치학 쪽에서 이제 정치학 쪽에서 많이 풀고 있는 문제를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해결한 보다 다른 이제 재밌는 문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 논문은 제가 쓴 논문은 아니고요. KDD 이제 15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즉, 이 논문에서 풀고자 했던 거는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에 대한 데이터만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서브 그룹에 대한, 즉 그룹에 대한 레이블만 있는 상태에서 서브 그룹에 대한 레이블을 우리가 한번 잘 추정해 보자였습니다. 즉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실제로는 우리가 각 지역별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이제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을 우리가 뭐 공개를 하겠죠. 그런데 각 지역별로 여성의,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 살고 있는 여성의 지지율,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사실은 미국 선관위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출구 조사를 통해서 미국 선관위에서 출구 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 지역에 존재하는 이제 여성들이 오바마를 과연 몇 프로나 지지했는가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출구 조사 없이 그룹 정보만 가지고 저런 출구 조사랑 비슷한 거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크게 보자면 이제 에콜로지컬 인퍼런스를 한 건데요. 이제 태스크를 이제 다음과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비슷한 태스크가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이제 LLP, 그다음에 에콜로지컬 인퍼런스가 있는데,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우리가 뭐 개별적인 레이블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푼다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LLP라는 거는 우리가 각 서브 그룹의 이제 비율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레이블을 예측하는 겁니다. 즉 해당 데이터에 고양이가 50% 있고 뭐 개가 50% 있다. 그랬을 때 각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에콜로지컬 인퍼런스는 이제 그룹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별적인 데이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룹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브 그룹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이제 빈칸을 맞추는 문제를 이제 에콜로지컬 인퍼런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에콜로지컬 인퍼런스가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제 심슨스 패러독스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패러독스를 함은 이제 우리가 서브 그룹들을 이제 그룹 지우면은 각 서브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이제 무시가 되거나 또는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역설입니다. 즉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예시로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이제
UC 버클리에서의 이제 과거의 이제 지원자들과 그다음에 합격자, 합격률이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제 이 전체 그룹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제 뭐 남성의 합격률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우리가 이제 뜯어보면은 이제 위에가 이제 공학 계열이고 이제 아래가 이제 뭐 그 어문 계열인데 실제로는 각 이런 서브 그룹으로 쪼개 보니까 실제로는 여성의 합격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즉 서브 그룹의 특징이 그룹핑을 하면서 서브 그룹의 특징이 이제 무시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바뀐다. 이게 심슨스 패러독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에콜로지컬 인퍼런스를 이제 풀기가 어려운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에콜로지컬 인퍼런스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각 점들을 이제 하나의 노멀 분포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 점도 이제 노멀 민과 코비런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민과 코비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노멀의 조인트도 우리가 노멀이기 때문에 이 전체 데이터도 우리가 노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멀의 컨디셔널도 우리가 노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테스트 셋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컨디셔널 이제 프로버빌리티를 통해서 노멀 분포로 우리가 새로운 민과 시그마를 추정할 수 있는 이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에콜로지컬 인퍼런스 문제를 풀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이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저기서는 이제 x1j란 즉 여기서는 이제 총 이제 y1부터 yn까지가 있는 거잖아요. 즉 n개의 지역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개의 지역구가 있고 y1은 첫 번째 지역구에서의 오버만 지지율, 그다음에 두 번째 y2는 두 번째 지역에서의 오버만 지지율. 이렇게 n개의 지역구가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x1j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지역구에서 j번째 개인이라는 겁니다. 즉 이제 첫 번째 지역구에서 우리가 인구 조사를 통해서 각 지역에 대해서 이제 남성이 얼마나 있고 여성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남성이면서 또 이제 뭐 대졸자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그런 개인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 개인에 대한 피처가 저기 나와 있는 x1j입니다. 즉 여기서는 개인에 대한 레이블은 없지만 개인에 대한 피처는 있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그룹된 레이블 y1이 존재하는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여기서 과연 이러한 예를 들어서 저희 첫 번째 지역구 y1, 즉 첫 번째 지역구 전체의 오바마 지지율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과연 첫 번째 지역구에 존재하는 여성의 오바마 지지율 또는 남성의 오바마 지지율 또는 고소득자의 오바마 지지율을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서브그룹에 대한 거를 이러한 문제를 푼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커널 하이퍼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커널 하이퍼 파라미터를 학습을 할 때는 이제 그룹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 y1, y2, yi라는 그룹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커널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고 거기서 추정된 커널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각 서브 그룹에 대한 피처를 넣어서 즉 x1j라는 건 모두를 다 넣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남성에 대한 피처만 넣어서 서브 그룹에 대한 프로젝션을 하면은 남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지율을 알 수 있다. 그게 이 논문의 이제 메인 결과였고요. 그래서 결과들이 이제 저는 이제 보면서 상당히 이제 재미있고 네, 정말 널리 활용될 수 있다고 느꼈는데 첫 번째는 네, 처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성별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한번 성별에 대한 지지율을 우리가 한번 성별에 대한 서브 그룹에 대해서 지지율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실제로 위쪽이 출구 조사를 통해서 실제 샘플링된 결과인데 우리가 이런 출구 조사를 안 쓰고 에콜로지컬 인퍼런스 즉 그룹 데이터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브 그룹에 대한 레이블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출구 조사랑 비슷하게 맞추고 있더라가 이 결과의 핵심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별뿐만 아니라 이제 소득과 이제 연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기 나와 있는 이제 검은색 점이 실제 트루 데이터, 실제 출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추정된 데이터인데 우리가 추정한 것과 이제 상당히 비슷하게 되고 있더라. 즉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룹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브 그룹의 정보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정치학 쪽에서 풀 때는 이러한 이제 선거 쪽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재밌는 연구가 있어서 다른 재밌는 연구 두 가지는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논문이 이제 WSDM 18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 이거는 네, 이것도 제가 쓴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재밌어서 가져온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이제 뉴스를 접할 때 종이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페이스북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 본인의 자의적인 선택 또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공급 업체에서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비슷한 성향에 대한 기사만 자꾸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와 반대되는 성향의 기사는 접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와 이제 뭔가 나만의 세계에 갇히고 이제 보다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제 이해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를 이제 필터 버블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가 이 논문의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트윗들을 모아서 이제 각 언론사에 대한 이제 아이돌 포인트를 추정을 하고요. 각 언론사별로 진보인지 보수적인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각 트위터 유저별로도 이제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이제 아이돌 포인트를 마찬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각 언론사들의 이제 포퓰러리티, 즉 포퓰러리티와 이제 아이돌 포인트를 추정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유저에게 우리가 옵션을 제공한다면, 즉 얼마만큼 너가 아이돌 포인트, 얼마만큼 정치 성향을 너가 넓게 볼 것이며 얼마만큼 너가 포퓰러한 기사를 볼 것인지 그러한 이제 선택지를 줌으로써 우리가 유저들에게 이제 만족할 만한 이제 다양한 새로운 뉴스들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었다가 이 논문의 핵심이고요. 즉 이 논문에서 풀려고 했던 거는 필터 버블 프로블럼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KDD 17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과연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각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선거를 뽑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법안에 대해서 이제 찬성 또는 반대를 해서 우리 지역 또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서 뽑은 국회의원이 과연 우리 지역을 잘 대변하고 있을까? 과연 그럴까에 대한 거를 이제 모델링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쓴 데이터로는 이제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찬성 또는 반대를 한 이제 그러한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카탈리스트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공개된 데이터는 아닌데 카탈리스트에서 이제 제공하는 각 지역별로 어떠한 주민들이 존재하고 그 주민들이 과거 총선에서 찬성 또는 반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구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이 과연 정말 우리 지역구의 특징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를 이제 모델링한 논문입니다. 네, 상당히 이것도 저는 되게 재밌다고 느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러한 이제 정치과학 문제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정말 많고 흥미로운 문제가 이제 많다고 느꼈고요. 그 중에서 그냥 이제 제가 또 관심을 뭐 가졌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돌 포인트가 보통 이제 정치학 분야에서는 이제 각 타임스탬프별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머신러닝 이제 분야에서 이런 아이돌 포인트를 다이나믹하게 본 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각 정당 아니면 각 개인별로 이런 이제 아이돌 포인트의 이제 변화를 본다면은 보다 재밌다고 느꼈고요. 그다음에 에콜로지컬 인퍼런스도 상당히 큰 분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하게 본 연구가 없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Who Supported Obama 2012 논문에서도 딱 2012라는 딱 타임스탬프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연구가 진행된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2008년과 2016년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각 정보 이러한 타임스탬프를 활용해서 이제 남성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비율이 이제 시간대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변했을 때 그냥 변한 게 아니라 변한다면 어떠한 트랜지션을 통해서 변했는지, 저기 나와 있는 이제 보라색처럼 어떤 서브 그룹에서 나의 서브 그룹을 이제 옮겨온 건지 그런 보다 설명 가능한 모델을 만들면 이제 보다 재밌지 않을까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했던 그다음에 제가 오늘 발표했던 연구들은 이제 정치학 분야를 우리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다양한 이제 좀 더 개량적으로 좀 더 잘 모델링해서 풀어보자였고요. 네, 그래서 네,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네, 뭐 발표 끝나고 이제 오셔서 같이 네, 논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아니면 다른 코멘트 있으시면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앞에 하신 그거 중에서 일단 한국 데이터셋은 없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로 한국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네. 저게 사실 폴리티션이 자기의 성향이 매우 확고해서 네. 한 가지로만 계속 이렇게 리퍼블리컨, 데모크рат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예, 법안에 따라 왔다 갔다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발의한 것과 조금 있다가 또 나중에 발의한 게 정말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폴라리티가 상당히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럼 타임 시리즈가 고려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할 수도 있는지.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맞다고 생각했다 점점 바뀌어가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일단 그렇게 두 개 먼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비슷한 데이터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저기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저는 이제 뭐 자연어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라는 특징 때문에 이제 한국 데이터보다 이제 영문 데이터를 이제 활용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한국에서의 이제 이러한 정치 성향을 분석하는 게 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러한 타임 시리즈를 이제 고려한 모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학 분야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학 분야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이제 뭐 디스크릿하게 잘라서라도 타임 시리즈를 고려하려고 하는데, 아직 머신러닝 이제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이나믹하게 타임 시리즈를 고려한 모델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러한 거를 만약에 정치인 개인별로 타임 시리즈를 봐도 좋지만, 그러려면 이제 뭐 연임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꼭 개인별로 아니더라도 각 정당별로라도 타임 시리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치 성향이 그걸 분석해 보면 좀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전에 보면은 네트워크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지 혹은 그 법안 상황에 따라서 컨텐트 베이스드로 더 영향을 많이 받는지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그냥 문득 든 생각이 그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토픽별로 그게 또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마다 그런 걸 또 분석해 보신 적은 있나요? 왜냐면 토픽별로 어떤 토픽은 좀 민감해서 정당의 그걸 따라야 되니까 네트워크 그게 상당히 강해지는 게 볼 수 있을 거고, 혹은 자기의 그 원래 법안 컨텐트 베이스는 상황이라도 그런 거 이렇게 분석해서 보거나 그러신 적은 있는지. 그것도 되게 상당히 좋은 조언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사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막 쉽게는 못 하고, 저도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래 하다가 이제 비슷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스케일링 파라미터, 즉 콘텐츠에 많이 받는 정도랑 이제 법안이 많이 받는 정도가 지금은 각각 이제 U라는 디멘션의 벡터, 즉 이제 사람별로 그냥 하나의 벡터만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얘가 토픽별로는 저는 생각을 못했고, 다음에 도큐멘트별로는 다르지 않을까. 이게 도큐멘트별로 이제 각 법안에 대해서 특정 법안은 보다 이제 특정 집단의 이익에 뭔가 부합되니까 법안별로 그 비율도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모델링을 했을 때는 이제 좀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지 이게 성능이 잘 안 나와서 일단은 U에 대해서만 했고요. 근데 K에 대해서, 즉 토픽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됩니다. 그 아까 이제 브리프하게 소개해주신 Joint Non-Negative Metrics Factorization for Running Ideological Running on Twitter라는 논문에서 이제 Options to Choose를 준다고 이제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른 어떤 아이디올로지 스코어를 가진 것을 받아보는 걸 유저가 추주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제가 어떤 본 다이어그램 중에서 이제 그 정치 성향을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분류해서, 예를 들어 파시즘은 이쪽에 있고 뭐 자유무역주의는 이쪽에 있고 있는데 뭐 어떻게 이제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피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분리되는지 사실 궁금해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2디멘션으로 이제 진보냐 보수냐 두 가지로만 정성향을 이제 분석을 해서 수치화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각 이제 언론사별로 이제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이 있고, 만약에 유저에게 직접 제공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주고 이제 유저가 이제 아이디얼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해당 아이디얼 포인트에 어떤 언론사들이 포함되는지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해당 유저가
나의 정치 성향과 확 맞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포용해서 내가 볼 것인지를 보다 쉽게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한 것이고, 여기서는 그래서 요약하자면 진보냐 보수냐 이제 그 두 가지밖에 없고, 그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이제 추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컨티뉴어스 값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이제 뭐 포퓰러리티도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가로로는 x축으로는 이제 아이디얼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로축으로는 이제 포퓰러리티를 추정해서 내가 논문을 이제 어떠한 언론사의 기사를 볼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입니다. 네, 저는 정치학 분야에서 그래서 머신러닝을 활용한다면은 이제 뭔가 좀 다른 의미로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